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New에서 이걸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조금 수정해야 되겠죠. 서블릿 JSP Study 2024 0827에 언더바 1 현재 실행하는 웹서버의 서블릿 버전, 그 다음에 next 생성되는 클래스 파일 위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으로 동일하게 해서 설정 파일도 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finish. 그런 다음에 웹 아래다가 여기가 이제 HTML 페이지의 홈이기 때문에 HTML 파일을 만들고 이번엔 좀 다른 이름으로 kht.html 이렇게 만들고 kht.html kht.html 이걸 좀 대문자로 써서 좀 빨간색 이렇게 해서 만들고 얘를 이제 실행 가능하게 페이지에다가 지금 배포를 하고요. 1번 앞에 있는 거 자, 새로운 어떤 그 톰캣에 지금 배포를 했고 만약에 얘를 실행 중인 어떤 그 톰캣에 바로 배포를 하려면 와드 파일을 만들어서 아까 설치한 아파치 쪽 여기에 웹 APPR에 복사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얘가 돌아가는데요. 지금 여기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폴더가 지금 현재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어진 얘도 지금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핫 디플로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껐다 켜지 않고도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 됐죠?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폴더 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만든 여기 웹의 컨텍스트 루트의 홈이고요. 그럼 여기 이때 약간 주의해야 될 것은 루트 같은 경우는 슬래시입니다. 슬래시인데 루트가 아닌 경우에는 요 아래 하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출할 때 요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좀 너무 길죠. 그래서 27에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여기 192.10.8090에 자, 이제는 여기 바로 아래에 제가 만든 파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바로 아래에 있죠. 근데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디에 있냐면 컨텍스트 루트 패스가 한 단계 더 뎁스가 깊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슬래시 지금 우리 쪽 index.html인가요? 이렇게 하면 실행되죠. 배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위치를 제가 원래 루트 같은 경우에 슬래시로 제가 대체된다 그랬죠. 근데 루트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정해진 이름이 루트 바로 아래에 다시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 만든 파일들은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포를 아까처럼 지금 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외부에 실제 운영 서버에다가 배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개발하다 보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거친다는 게 조금 번거롭죠. 해보시면 바로 아십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고치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매번 그럴 때마다 익스포트해서 와르에서 와르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복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게다가 뭐가 안 되냐면 지금 제가 보통 보면 저희가 핫 디플로이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웹서버를
죽였다가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개발 시점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이게 아니고 어디였지? CR에 요거 여기 지금 이 프로세스는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빈에 보면 통깨 얘가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요. 실행 중입니다. 얘가 실행 파일이죠. 실행 중인데 얘를 껐다가 복사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 통깨 서버가 이 파일을 지금 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그런 경우 있죠. 누군가가 파일을 작성해서 공유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그걸 읽으려고 하면 리드 온리로 읽죠. 수정 못하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다시 일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배포를 할 수 있느냐? 저 위치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존에 있던 걸 지우셔야 돼요. 일단 서버를 내리고 바로 못 지우니까 서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파일을 딱 집어가지고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지금 다시 만든 와드 파일을 여기다 배포하고 그다음 통째로 다시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게다가 그 서버가 여러분 옆에 있지도 않아. 서버실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반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개발이 많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이제 사용자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이거 고쳐주세요 하게 되면 수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수정을 한 다음에 배포하려면 서버실은 5층에 있어요. 서버실은 보통 1층이나 지하에 있죠. 제가 일하던 곳은 5층이었는데 5층에서 USB로 복사한 다음에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통캣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기존에 있던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제 와드 파일을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통캣을 리부팅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테스트 해보세요 해서 그 끝나면 되는데 딱 보니까 하나 우리가 원하는데 추가가 됐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이래 되면 또 이제 그 짓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개발할 때도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 그 여기 PC에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죠? 여기에 배포하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정식으로 배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겁니다. 워드 파일 만들어서 가져가서 복사하고 통캣 내리고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새로 붙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통캣 띄우고 올라와서 테스트. 실제 운영 서버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운영 서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절차를 조금 더 번거롭게 만들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막 휙휙 고치는 것을 바로 허용을 하고 고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바로 적용하는 걸 허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한 사람이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개발할 때는 개발 초기라든지 중기까지는 여러분들 PC에서 주로 작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자 서버를 통합 서버를 따로 만들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좀 쉽게 여러분들 이클립스 상에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죠. 자,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죠? 이 서버가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더블 클릭했을 때 얘가 접속 포트가 9000번이었죠? 9000번. 자, 이제는 9000번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건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포트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한데 계속 띄워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스탑 하겠습니다. 자, 스탑이 됐고요. 이제 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얘를 지금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트, 그죠? 여기 보이죠? 스타트 하셔도 됩니다. 그냥 스타트. 자, 그러면 바뀌었다. 1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글 안 넣었었나요? add remove에서 이건 안 넣었네요. 둘 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두 개의 지금 요 두 개의 와드 파일을 배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하면 자, 세이브 변경됐네요. 이게 지금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잠깐만요. 한 번 이렇게 꼬이면 잠깐 지우고 피니시하고
성격 로컬호스트가 모디파이 됐다.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잠깐만요. 드문 일이 한 발생했네. 요것도 세이브를 하고. 다시 좀 올릴게요. 지금 자, 지금 첫 번째 게 이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한 거. 여기다가 인덱스 HTML을 만들었고 이 부분을 일단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배포를 하고 스타트. 껐다 켜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로딩이 됐습니다. 배포가 됐다는 얘기고요. 9000번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했다. 설정 끝났고 한글 처리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버가 9000번대에서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고요. 얘를 호출할 때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그 웹에서는 그냥 컨텍스트 루트 패스가 조금 편했습니다. 적용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원래 서버를 내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죠? 뜨는 화면이 이 화면이죠. 일단 요걸 잠깐 제가 멈추고 하겠습니다. 스탑하고 더블 클릭하면 뜨는 화면이 이 화면이죠. 여기서 모듈이라고 보이십니까? 탭 중에 모듈 탭을 클릭하게 되면 뜨는 게 이거죠. 이게 바로 컨텍스트 루트 패스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얘를 배포한다고 했죠. 멈춰져는 있지만 그랬을 때 실제 배포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죠. 여기인데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그거 똑같죠. 요건 조금 편하게 고칠게요. 너무 기니까. 자,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루트 패스를 접근하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슬래시에서 저걸 쓸 때 너무 기니까 에디트에서 그 패스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서블릿 테스트라고 할게요. 좀 줄였죠. 이렇게 좀 이름을 좀 줄여서 접근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걸 내가 만약에 그냥 루트로 접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루트로 접근하고 싶으시면 그냥 루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할 때. 그러면 바로 여기 아래에다가 index.htm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컨텍스트를 좀 변형을 시킬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여기에 별표 표시가 없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콘솔에 메시지가 뜨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웹 서버에 우리가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배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9000번이고요. 똑같이 로컬호스트입니다. 자, 192, 187.10.5에 이제 9000번이죠. 9000번에 그 다음에 서블릿, 그러니까 컨텍스트 루트 패스가 서블릿 테스트입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index.html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first test page라고 하는 글자가 떴고요. 이 HTML은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맞죠? 기본 세팅은 저희가 이제 한 겁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가장 기본적인 이클립스에서 웹 서버를 세팅 맞춰서 실행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자, 이 세팅이 기본적으로 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서블릿을 만들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페이지, 이런 페이지를 저희가 정적 페이지라고 합니다. 스태틱 페이지.
처음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디폴트로 무조건 접속 포트가 8080으로 뜹니다. 그러면 충돌 난다고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쓰지 않는 포트를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해서 포트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 PC에 오라클이 보통 안 깔려 있죠. 보통은 이제 별도의 그 데이터베이스 개발 서버가 따로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뭐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자신의 로컬 PC에 까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얘기를 바꾸지 않겠죠. 당연히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디폴트 값을. 두 번째, 컨텍스트 루트 패스를 정하는데, 이 패스를 가리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 이놈요, 웹, 이 폴더의 시작 위치입니다. 컨텍스트 루트 패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프로젝트를 찾아가서 웹 폴더로 가서 여기 아래 HTML 있겠지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톰캣 서버가. 제가 네트워크 서버에서 이미 그걸 호출해 봤죠. 그래서 내가 특정 파일을 요청하니까 이미 정해진 위치, 리소스 위치를 내가 이미 세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톰캣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패스들이 해시맵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접근할 때 이 부분 웹 모듈에 대한 어떤 이 설정에서 여러분 이 패스를 지정해주는 이것은 상대 이름이죠. 이름. 만약에 내가 이걸 지웠다, 이렇게 한다,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여기 루트 자체가 웹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업무도 아니라 이렇게 여러 그 다르게 이름을 제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 루트 아래로 두게 되면 이게 어떤 모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클래스 파일이나 HTML 파일의 이름만 보고서. 그 경우를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무슨 인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어떤 무슨 회계다. 회계가 뭐죠, 영어로? 회계가 갑자기 이렇게 할까요? 회 어, 회 어카운트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면 각각 서로 다른 파트마다 이런 이름이 주어지고 나중에 합쳐질 때, 느낌 오시죠? 나중에 합쳐질 때 이 폴더 그대로 합치면 돼요.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도 이제 웹 아래다가 뭐 어카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다음에 접근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요걸 조금 더 이제 좀 해볼까요? 요 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 여기 잠깐 멈추고요. 우리가 보통은 저기 그 서비스 우리가 자바 코드를 만들 때도 유사한 기능끼리 제가 모아두기 위해서 패키지를 만들죠. 자, 웹에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안에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 웹봇이라고 할게요. 이미지 폴더를 만드세요, 여러분들도. 만드신 다음에 얘를 여기로 복사할게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 복사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웹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웹봇에 있죠. 어쨌든 시작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찾아가서 읽게 만들고 싶잖아요. 얘를. 자, 그렇다면 표시를 할 때, 잘 보세요. 자, 다시 얘를 띄우겠습니다. 스타트. 자, 정상적으로 지금 시작됐고요. 앞부분을 지금 이제 그 로그가 사라져서 안 보이네. 패스 값이 올라오는데. 자, 어쨌든 이제 여기로 바꿨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인덱스 HTML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바로 얘입니다. 이해가세요? 한 번 더. 자, 이 프로젝트에 HTML을 담고 있는 최초 디폴트 루트 패스가
얘입니다. 물리적으로. 얘는 실제로 물리적인 위치를 가지죠. 실제 물리적인 위치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웹이라고 하는 폴더 바로 아래에 HTML이 존재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실제 있으니까. 근데 이름을 어떻게 찾느냐? 루트는 컨텍스트 루트 패스인데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이름을 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얘가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얘가 얘입니다. 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로 인식한다고요. 근데 만약 얘 아래 바로 아래 인덱스 HTML이라는 얘기는 이 폴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찾는 데 없죠. 우리는 이미 다른 폴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느냐? 이 홈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웹의 위치에 있고 그 아래에 보통 슬레이시를 쓰거든요. 유닉스는 리눅스 계열에서 그거는 다른 것도 공통적으로 씁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index.html 이렇게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여기 웹이라고 하는 것은 서블릿 테스트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패스의 이름으로 대체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요걸 치우면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행하죠, 그죠?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 이제는 웹 바로 아래를 찾아라 하게 되면 없죠. 여기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웹, 이걸 여러분들이 이름을 웹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물리적인 폴더명은 웹입니다. 웹 아래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웹봇이 있고 거기 아래에 인덱스 HTML이 있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고 변경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로 HTML 페이지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론 JSP가 오겠지만 HTML 페이지도 분류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인사와 관련되는 비운지, 회계와 관련된 비운지 이렇게 뷰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뷰를 폴더별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웹 아래에 만약에 해당 화면이 200개다. 200개 HTML이 쫙 하고 펼쳐져 있겠죠.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화면을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200개 중에 하나 파일이 저 끝에 있어.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폴더를 분류를 해요? 쉽게 찾으려고. 목적에 맞게 보관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웹에서는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리적인 위치를 웹브라우저의 URL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상대 패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 이름은 등록할 때 다른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아까 그 여기 모듈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얘를 아예 그냥 슬래시를 만들면 슬래시 자체가 웹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능 단위로 나눌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직접적으로 슬래시를 바로 쓰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이 만약 쉽게 얘기해 약간 너무 좀 머리가 아프다,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 쓰는 게 너무 번거로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페이지와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업무 시스템에서는 저렇게 만들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슬래시를 바꾸고 나면 이제는 아주 간단해지기는 하죠. 그냥 여기 아래에 웹봇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거 자체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 슬래시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물리적인 디렉토리인 웹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호출할 수 있죠. 이제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좀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테스트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되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실 거 아니에요? 뭐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이름을 좀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만드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전에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들 웹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으로 지금 수정을 했고요. 이제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서블릿을 작성해서 여기 정적 HTML이 아닌 여기 src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동일하게 이제 배포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음. 폴더가 자동 생성이 안 되는데 이거를 뭐 압축을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 통캣을 갖다가 다시 껐다 켜야 되는데 통캣이 지금 실행 중에는 안 되고요. 통캣이 실행 중에 만약에 그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제가 초는 몇 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캣이 다시 해당 폴더를 찾습니다. 찾아서 혹시 만약에 와드 파일 중에 압축이 안 풀린 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풀어줘요. 통캣은 이제 스타트 해도 안 돼요. 그럼 이걸 압축을 수동으로 풀어보면 압축을 수동으로 푼다? 압축을 수동으로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지웠다가 다시 이제 통캣을 완전히 일단 중간에 좀 엉키지 않게 통캣을 완벽하게 스탑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통캣 일단 거기에 있는 지금 와드 파일 지우시고요. 통캣 스탑하고 와드 파일 지우고 다시 이제 복사한 다음에 왜 이렇게 화면이 돼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조만간 되실 겁니다. 아니 본인은 신경 안 쓰겠지만 나는 신경이 내일은 바꿀까요? 테이블 하나씩 지금은 통캣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컨트롤 어떻게 해요? 컨트롤 어떻게 해요? 컨트롤 어떻게 해요? 컨트롤 알트 자 맨 아래로 가. 이게 서비스 서비스 컨트롤 안 떠있게 지금 그죠? 저기 지금 배포했어요 지금? 이름을 갖다가 프로젝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프로젝트 이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거 했다가 만들어야 일단 테스트해보려고. 다운로드에다가 뒤에 다운로드에다가 이쪽에 한번 볼까? 요거는 일단 끊어. 요거는 일단 끊어.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그 USB 띄워놨잖아요. 띄워놨거. 이 파일이 이래? 압축 파일 아닌데? 아니 그거 상관없이 지금 저걸 일단 그쪽에 통째로 띄워줘요. 그럼 지금 실행이 되겠다. 이건 저걸 받았다니. 이거는 단기부터 어떤 이건 뭐하나 이게 지금 파일 모습이 하기야 그는 뭐집 파일의 차이니까 그걸 인식을 못하네. 이쪽에 와드 파일로 해당된 파일을 체크를 하니까
일단은 그거는 지금 현재는 뭐 100%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와드 파일 인식을 못 한다. WPPR이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통키시 와드 파일 인식을 못하면 안에 내부에 지금 꾸며진 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압축 폴더의 구조가 지금 메타 쪽 파일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일을 이름으로 강제로 압축 프로그램으로 연결해보면 그게 디렉토리가 그대로 나오기는 해요. 그냥 보이기만 할 때는. 아니, 통캣이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지. 아, 홈페이지 인식을 못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뭐 연결이 안 돼서 응? 어떤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일단 무슨 연결이? 이 웹사이트가 안 떠요 지금. 그래서 저 보니까 그제 파트가 연결은 돼 있는데 그 9,000번이랑 890 다 그게 안 돼 있대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웹서가 없는 거잖아. 혹시 나와서 하지 않았겠네? 그 9,000번은 내부에서 붙어서 그거잖아. 근데 제가 했거든요. 그거 다 한다고. 아, 9,000번은 저게 지금 이건 이클립스에 있는 거죠?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10.1이 뭐니? 네. 보통 10.1은 게이트웨이 IP인데? 이거도? 네, IP 있거든요. 아, 어. 아, 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